쓸 줄 알아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고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죠? 그거 그 원소의 개수 기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분 집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집합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부분 집합, 어떤 집합의 일부분이구나, 이런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기호로 나타내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느냐 또 알아둬야겠죠. 수학 공부를 당연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한번 부분집합 이야기를 해보죠.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먼저 표현을 일단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봐도 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보면은 원소가 A는 1, 3, 5 3개가 있고요. B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부분집합이 될 것 같죠? 요 A 집합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분집합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그러면 B를 이렇게 좀 크게 그려야겠죠? B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랜덤하게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숫자를, 원소들을.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콤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A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A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니까 1, 3,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1, 3, 5만 포함이 되게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커다란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일부분인 부분, 요것을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서브셋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셋 아마 셋 아니면 서브셋 이렇게 많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집합을 이렇게 비읍자 계속 쓰기도 좀 힘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호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아이고 자꾸 올라오네.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기호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원소 포함되는 거 얘기했을 때 살짝 비교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어떠한 원소가 그 부분집합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라는 원소는 B 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2는 A 쪽에는 어때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 따라서 부분집합도 만약에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렸던 대로 쌤이 만약에 A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그 경우에는 부분집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죠. 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자 A를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2하고 4하고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를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생뚱맞게 약간 8이라는 숫자가 있죠. 2, 4, 6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소를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원소를 밖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B라는 것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왠지 일부분에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왜냐하면 요 8 또는 이제 B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2가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포함되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B 또한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잠깐만. 되게 쉽죠? 요게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조건제시법이죠. 요 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만족하는 모든 x들을 이렇게 다 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원소 나열법을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는 여기에 만족하는 게 뭐 1, 3 이렇게 암산으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1이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를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니까 1, 3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B를 보니까 B도 어때요? B도 1하고 3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도 등호를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문제 1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기할 시간 좀 줄까요? 자, 10초 드립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1번 보면 자, 이제 요 기호 뭔지 알겠죠? 이러한 기호들을 알맞은 것을 써 넣으라고 합니다. 자, 1, 3, 6, 8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기 쉽고요. 하지만 오른쪽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죠.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1, 3, 5, 7, 9, 11 해서 무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계일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그 다음 이제 땡땡땡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최소한 2개 정도는 써줘야 돼요. 땡땡땡 쓰려면 개수가 무한계인 경우에 오케이? 그래서 요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자, 1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3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에는 왼쪽에는 6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6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8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는 또 8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포함 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포함이 안 된다.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이게 이렇게가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위에 걸로 씁니다. 왜냐하면 왼쪽에는 원소가 지금 현재 4개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무한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기본적으로 벌리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으로는 쓰지 않는다. 위에 걸로 쓰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밑에 거는 딱 뭐 직관적으로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여기 1부터 10까지 자연수고 여기는 모든 자연수들인데 이 녀석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녀석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모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A라는 집합이 있고 A, B, C가 있는데 그치? 이 녀석도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뭐 이런 식으로도 부분 집합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각각의 부분 집합들을 모두 구해 보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다 구해 볼 거냐 하면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수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 보면은 있어요. 수용도로 하기도 하고 쌤은 그냥 뭐 사실 생각하는 건 수용도로 하는 거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 개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우리 공집합 어제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뭐 2라고 할까요? 얘가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쌤 전체 집합이 어떤 거이든 간에 공집합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나옵니다. 명제는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그 명확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명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참인 명제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A만 쓴 경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B만 쓴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C만 쓴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그러면 A랑 B를 쓴 경우 그치? 그 다음에 B랑 C를 쓴 경우 그 다음에 C랑 A를 쓴 경우 물론 뭐 여기를 A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치?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라는 요 집합이 있었을 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A, B, C 똑같이 포함은 하지만 원만 조금만 더 작게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해서 총 몇 개가 나오죠? 총 몇 개? 부분집합이 하나. 공집합도 꼭 세줘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해보죠. 필기 시간 좀 줄까요? 요거 하고 10초 드리고 문제 2번 바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문제 2번 할게요. 자, 문제 2번을 보면은 좀 더 들어온 친구들이 있네. 중간에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해야겠군요. 그러면 자, 집합 1, 3, 5, 7이 있고 이것들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쌤이 했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해서 0개. 당연히 공집합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 그러면 1이라는 집합 3, 그 다음 5, 7 이렇게 해서 4개. 됐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2개. 그러면 1, 3, 15, 17. 쌤이 이렇게 부분집합 지금 찾는 것도 그 흐름 잘 한번 봐보세요. 35, 37. 기준 왠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57.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6개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그러면 1, 3, 5, 1, 3, 7.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5, 7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3, 5, 7. 그 다음은 끝이에요. 그러면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개. 그 다음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인 거. 그러면 자기 자신밖에 없죠. 1, 3, 5, 7 해서 1개.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면 10개죠. 그래? 이렇게 더하면 5개고. 그러면 여기 하나, 15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총 몇 개가 나온다? 16개의 부분집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만해요? 약간 힘들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를 그냥 바로 구하는 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쌤이 이렇게 푸는 걸 봐서 알겠지만 16개, 그러니까 원소 4개짜리만 부분집합 이렇게 찾아도 사실 이렇게 풀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 개수만 법을 좀 이따가 공부를 할게요. 문제서 한번 풀고. 자, 이제 문제 3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A, B가 서로 같은지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이런 거 확인할 땐 당연히 원소나열법이 편합니다. 자, A라는 집합은 1, 3, 5, 15 당연히 쉽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의 약수라고 했죠? 약수 같은 거 구할 때 실수 안 하려면 쌤이 소인수 분해를 해서 표를 그려보면 실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은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1하고 3. 그치? 그 다음에 5도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러면 1하고 5. 이렇게.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얘는 왜 직선이 안 됐지? 왜 안 되지? 그러면 연산은 곱하기 연산이죠. 그러면 3. 그래서 곱하면 5. 그 다음 곱하면 15. 그치? 그래서 이 B도 집합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1, 3, 5, 15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당연히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방정식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표현합니다. 알겠지? 근데 내가 구태여 방정식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정식에서의 연산이 집합에서의 연산하고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달라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방정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칙 연산, 그거하고 집합의 연산 자체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지? 하지만 똑같다. 이퀄을 표현할 때는 그럼 똑같이 등호로 표현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바로 2번도 한번 해보죠. 보면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은 4 이렇게 이항을 해서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에 B 여기도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먼저 X로 이렇게 묶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거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치? 따라서 x는 0, 마이너스 2, 2 이렇게 방정식에 해당하는 해답이 나왔고 집합으로 표현을 b를 하면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뭐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쓰셔도 되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도 다르죠? 그치? 다르기 때문에 A랑 B랑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쌤이 언급했던 여기에서 요 부분집합 구하는 법 있잖아요. 개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 구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첫 번째로 경우의 수라는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나오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3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되게 어려운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왜 3학년 때 배우는 거지? 이 생각까지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죠? 앞면하고 뒷면이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쌤, 저는 소림축구 영화를 봤는데 가운데 면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앞면 뒷면입니다. 평지에서는 안 써요. 거기에서는 또 홈에 파져가지고 쓴 거지. 그 다음에 뭐 주사위. 주사위도 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6까지 이렇게 있죠.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우리는 6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아니라 정사면체의 주사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따로 당연히 언급을 해줍니다.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해주면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시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또는 뭐 발생하는 경우의 수 구하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통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미리 설명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집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 토스트 집을 좀 들렸다 갈 거예요. 쌤 이삭 토스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오고 싶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삭 토스트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 토스트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더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일단 위에 것만 봐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삭 토스트를 가서 학교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문제는 요겁니다. 질문이.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이삭 토스트 집을 요 길로 갔습니다. 요 길로 갔다가 뭐 이삭 토스트 집에서 학교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이삭 토스트 가는 길을 이것으로 고정을 했다면 이삭 토스트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길이 3종류가 있기 때문에 3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밑에 쌤이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 넣었던 것처럼 집에서 이삭 토스트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래서 요 파란색 길로 고정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이삭 토스트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총 6가지예요. 그치?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를 지금처럼 매번 이렇게 다른 케이스로 나누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 부분에 있는 거 집에서 이삭 토스트로 가는 길 당연히 몇 개가 있죠?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삭 토스트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집에서 들렸다가 바로 학교 가는 거니까. 또는 동시에.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 2가지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은 총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부분집합을 만들 때도 이러한 경우의 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연속된 개념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선행이긴 한데요. 근데 막 딱히 그렇게 막 선행도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교 막 수학책 그런 데도 나와요. 알겠죠? 그냥 확률과 통계 되게 앞부분에서 제일 앞부분에서 한 번 더 그냥 복습 삼아 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ABC 이거 했거든요. 이거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집합 하나 A, B, C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A, B, B, C, C,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A, B, C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분석해보면은 지금 공집합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쓴 거죠. 원소 A, B, C 중에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원소만 가지고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원소는 썼지만 그쵸? A라는 원소는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B와 C라는 원소는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B도 보세요. B도 보면은 B라는 원소는 사용을 했지만 A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원소 하나짜리 C인 거 또 봅시다. 그러면 C라는 원소는 또 사용을 했지만 A, B는 사용 안 한 거거든. 마찬가지로 A, B도 보면은 A랑 B는 썼지만 C는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떠한 집합이 있었을 때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OX 그러니까 쓰거나 안 쓰거나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두 가지씩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 A, B, C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쓸 건지 안 쓸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전체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각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소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서 8이라는 부분집합의 개수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아까 1357 원소 4개짜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1이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 5, 7이라는 원소 전부 다 각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그치?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두 가지씩 다 써서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은 사실 16개 되게 쉽게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16개였잖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유추하기가 그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일반화한 겁니다. 얘가 수영도예요. 알겠죠? 사실 요 흐름대로 아까 전에 쌤이 부분집합 다 구한 겁니다. 그리고 OX가 있는 것도 알겠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도 여기 다 각각의 원소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경우의 수들이 다 두 가지씩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1부터 n까지 주어져 있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2를
계속 이렇게 곱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몇 개예요, 당연히? n개죠? 그치?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도 2가 몇 개 곱해지는 거야? n개 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n제곱기.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문제 2번을 보시면 살짝 달라요. 살짝 응용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붙은 거야.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 원래는 이게 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씩 있다고요. 경우의 수가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씩 다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걸 보니까 1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5를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2, 3, 4, 5 같은 경우에는 각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라고 해서 평상시랑 똑같은데 얘는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한 가지로 줄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에 보면은 막 이렇게 나와 있어. 2의 5제곱에다가 1 빼서 16수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혹시나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잘 계산 안 합니다. 그럼 봐봐.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된대. 되게 쉽죠? 1이라는 원소도 경우의 수 한 가지, 2라는 원소도 쓰면 안 되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가지씩 있는 거죠. 원소가 총 3개였으니까, 5개였으니까. 이해돼요? 이번에는 얘가 쓰면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2의 세제곱 해서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마지막 개념으로 진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리얼이라는 뜻이에요. 리얼.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었으면 부분집합을 구했을 때 이러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원만 살짝 작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원소는 똑같이 있고 어차피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분의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는 했지만 약간 부분의 느낌은 안 나잖아.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약간 부분의 느낌 나는 것들만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한 것, 그것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집합들.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은 여기 A라는 집합 뭐 X 해가 1하고 2가 나오니까 A 집합이 1, 2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B가 지금 이렇게 1, 2, 3이 있는데 지금 A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A를 B의 진 부분 집합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문제 4번을 보면 진 부분 집합 모두 구하래요. 그치? 일단 부분 집합 다 구합니다. 공집합은 항상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모든 부분집합이죠. 그치? 근데 진 부분집합을 표현할 때는 여기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별로 티가 안 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빼면 요것들만 다 모아둔 것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부분집합의 총개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어차피 자기 자신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좀 빨랐나요? 지금 살짝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뭐 이미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